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악템라 FDA 허가 신청을 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천문학적 주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제도권에 있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결국 이 바이오에 환장하는 건데, 셀트리온을 보면 볼수록 제가 뭐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에 기대하는 진짜 이유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먼저 드리면 호재가 쌓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파이프라인이 하나둘씩 쌓인다라는 내용이고, 악템라 결국 기본적으로 이 토실리주맙이라는 성분명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을 낸 건데요. 악템라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루킨6 억제 기전을 활용해서 염증을 감소시켜서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임상 3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FDA 승인 신청을 냈는데, 이게 기대감과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 시밀러를 미국 품목 허가 신청을 냈다라는 내용인데, 오리지널 신약은 로슈의 악템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품목명은 악템라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프로젝트 47번입니다. 47번 기억해 주시고요. 성분명은 토실리주맙이라는 기본적 성분명입니다. 글로벌 3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총 5가지 적응증, 류마티스 관절염 기본, 전신형 소아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특발성 관절염, 거대 세포 동맥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이렇게 있습니다. 공식 나온 내용이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시밀러의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결과로 FDA 승인 신청을 낸 거고, 제가 이제 허가 시에 3,500원 이상의 주가 상승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주가 상승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35% 정도 나옵니다. 38, 39, 30, 35 정도고, 뭐 비교군으로 삼바도 3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바이오 시장은 비교가 안 되게 커요. 이게 보면 로슈 악템라가 글로벌 매출이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뭐 얼마 정도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여러분들 HBM 반도체 아시죠? 인공지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한국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품이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납품의 90% 이상을 하고 있는 그 시장이 23년 전체로 보면 5조였습니다. 5조. 물론 24년에 이제 예상한 걸로 보면은 2배 이상 커져서 약 한 15조 이상으로 커지고, 전체 반도체 시장은 크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HBM이 환장했을 때 시총이 5조 정도 전체 규모가. 근데 이 로슈의 악템라 하나만, 관절염 치료제 하나만으로도 4조 5천억 원의 매출을 냈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평균 35% 수준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 그 바이오 시밀러가 최초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할 때 보통 1%를 목표로 합니다. 1%를. 그래서 매출이 450억, 4조 5천억 원에 1%면은 450억 원이기 때문에 1%의 MS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4조 5천억 원에 1%인 450억, 그리고 35%의 영업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일단 최소로 당기순이익이 150억 수준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당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주식수를 당연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1억 4천만 주에서 2억 1천만 주로 늘어났으니까 2억 1천만 주를 나누게 되면 이제 당기순이익을 구하게 되고, 그럼 퍼가 48배,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40배 정도지만 40에서 43배, 근데 업종 평균 코스피 의약품 전체로 보면 48배가 나오기 때문에 48배를 곱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3,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이 기본으로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 상승을 추가로 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어제 공시 나온 내용 중에 플러스해서 셀트리온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물론 아시는 내용입니다. 상업화된 6개 제품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25년까지는 총 11개, 그다음 23년까지는 총 22개 제품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연매출 12조 원이 달성이 목표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2조거든요. 매출이 2조. 그래서 악템라 민감도랑 매출 12조를 달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1%면은 영업이익,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150억이에요. 그럼 주가가 3,500원이라는 거 보여드렸죠.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점유율이 50%가 넘어가잖아요. 뭐 셀트리온 세상입니다. 유럽에서는. 이건 미국이고요. 5%만 됐다. 그럼 영업이익이 750억입니다. 그럼 주가는 17,000원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 하나만.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34,000원의 주가에 플러스가 되는 역할입니다. 이론적으로요. 엄청난 거죠. 만약에 50%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17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주식수가 현재는 2억 1천만 주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매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0원을 혼자서 먹었다면 이제는 1,000원을 나눠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랑 같이 주가는 하락하는 거고 당연히 이게 희석 효과고 주당 순이익은 줄었지만 결국에는 재고 자산이 늘었다라는 거. 그래서 셀트리온 재고 자산을 판매할 때 잡히는 셀트리온 매출 그리고 양쪽에서 나갔던 판관비가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사실은 24년 1분기에 제대로 좀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12월에 합병하다 보니까 아직 주가에 반영된 것들이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관련된 애널리스트조차도 주가를 여러 넓은 스펙트럼으로 예측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 1분기가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앞서 공언한 것처럼 매출이 만약에 12조 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이 35%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4,200억입니다. 4,200억. 4,200. 아니죠. 4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인 주가는 이제 9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 12조 달성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6배 곱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이론이긴 한데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주식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주식수를 바탕으로 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되면 주당 순이익을 퍼로 곱해서 이론적인 주가의 산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출이 현재는 2조거든요. 2조고 주식수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주식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전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가는 23만 원까지 튀어 올랐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식수가 2억 1천만 주가 되다 보니까 이론적인 주가는 현재로서는 16만 8천 원 혹은 이제 17만 원 수준이 적정하다. 왜냐면 끝전은 뗀 거예요. 35점 몇몇 프로 이런 것들은 뗀 거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되면서 희석되는 효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도 맞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S를 증가시키는 게 결국에는 핵심적인 역할인 겁니다.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토실리 주마비 얼마나 중요한 약인지를 보면 공시 내용이 여기 보면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47번이고요. 토실리 주마 미국 공시 내용입니다. 대상 질환명 적응증에 5가지 이렇게 있고요. 코로나 관절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토실리 주마 막템라고요.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 단백질 억제를 시켜서 자가 면역 세포를 활용해서가 핵심이죠. 치료하는 단백질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 파는 거는 중해제약이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4조 매출입니다. 오리지널 신약 기준으로. 단백질 치료제 되게 많이 나오죠. 단백질 치료제는 결국은 좀 이 종양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를 파괴하는데 특히 암세포 표적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단백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알레르기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고혈압 등 혈압을 조정하는 데 용이하고 신경계 질환 치료에 용이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의약품 만들 때 단백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1차 평가 변수로 이제 주차별로 관절수를 어떻게 관절수가 기본적인 관절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았을 때 관절 비교를 해가지고 유의미한 평가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효성과 약동학 안정성 평가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오느냐가 목표인데 처음에 일상 결과를 공개했을 때가 이때 국내에서 진행했었습니다. 2차 결과를 공개했을 때는 12월까지 32주 측정 결과를 봤는데 오리지널 의약품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FDA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를 냈었습니다. 삼상 임상 공개를 하고 이제 FDA 승인 신청까지의 결과를 보면 일단 오리지널 약 투여했을 때, 그다음에 오리지널과 우리 47 프로젝트를 같이 투여했을 때, 그다음에 CT47 혼자 투여했을 때, 그래서 유효성, 약동학 이런 지표에서 유효성에서는 5차가 사전 목표치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다라는 결과, 안정성에서는 85.4% 기존 오리지널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 반응이 있었긴 한데 5.9%에서 이상 반응은 기존 오리지널 신약과 비슷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일단 FDA 승인 신청을 낸 겁니다. 절차는 괄호친 거는 신약 개발일 경우에 이 프로젝트 라인 타임라인이고요. 초기 발굴해서 임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소약을 해보고 가능할지를 판단한 이 결과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임상 1, 2, 3상을 하고 FDA 승인 신청을 내고 NDA 이제 판매하기 전에 실사하는 거 그리고 PMA는
사전 시장 판매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이 없으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단계에 있는 거고, 삼성까지의 결과로 FDA 허가 신청을 했고, 어제자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6일자로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빨리 실행하는 게 패스트 트랙인데요. 약 40%는 빨리 요새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데, 빨리 되는 경우는 이제 에이즈나 심장마비나 이제 암,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나 기존 치료법이 있더라도 효과 입증, 그리고 교차 투약했을 때 효과를 입증하거나 아니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논리를 입증하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돈이잖아요, 결국에. 물론 안정성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보통 이제 2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 이제 일반 심사, 우선 심사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심사할 때는 FDA 심사관들이 임상 실험을 시행한 기관에 방문해서 그다음에 임상 실험에 관련한 의사, 간호사 데이터를 보고 이제 면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뭐 조작된 게 없나,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FDA 승인 신청 승인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 기록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실사 기록 점검한다. FDA가 이제 승인한다라고 하거나 거절한다라고 하거나 보완해라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승인이나 아니면 보완해서 가져와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되면 이제 PMA가 있는데, PMA가 제일 길면은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빠르면 한 달 내, 그리고 두 달, 그리고 여기 6개월 이내니까 뭐 대략 예상되는 일정으로 보면 6개월에서 한 10개월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판까지요. 10개월. 그래서 PMA 승인 여부는 인터넷으로 알려준다고 하는데, 30일 이내에 만약에 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제 재청구를 하는 거고, 여기서 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이제 불량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일단 셀트리온이 23만원, 24만원까지 이론적인 목표가를 찍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18만원 언저리는 더 밀릴 수가 없는, 제가 밸류에이션을 몇 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500원이 주가 약간 반영된 거 보셨죠? 1% 목표. 그래서 어제 기가 막히게 3,500원까지 딱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주가 파이프라인 하나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뿐만 47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뭐 진펜트라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매출 점유율, MS 마켓 점유율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목표치는 있겠죠. 그래서 이 MS가 되게 중요하고, 기존 승인받은 엠시마나 유플라이마, 뭐 악템라까지 관절염 치료제를 동시에 다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니까 되게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악템라만 4조 정도 되니까 바이오시밀러 MS가 중요하다. 유럽이랑 캐나다도 동시에 출시한다라고 예고는 한 상황인데, 유럽은 셀트리온 받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3,500원 이상 주가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치료제와 시너지 내는 거 중요하다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램시마처럼 악템라도 SC 제형으로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하 지방에 주사를 놓는 거고, 이게 이제 정맥 주사를 놓는 거고, 이게 피하 지방에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동시에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램시마가 이 동시에 진행해서 대박이 났잖아요. 이 아무 데서나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이 편리성 때문에. 소실리주맙, 이 악템라 역시 램시마처럼 이 피하 지방, 이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지방으로도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에 암초를 만났었습니다. 관절염 발작 위험이 오히려 20배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변량 로지스틱이라는 분석 결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이 20배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많이 걸린 건데 29.7%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이때 다시 정맥 투여를 했을 때는 호전되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변수를 제가 공돌이 출신으로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또 제약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혹시나 몰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3년 전, 4년 전 이야기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해결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도 있었다라는 부분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거절 이슈인데, 거절을 하면은 그때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시는 부분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